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법 독재 갈수록 엄청납니다. 탄핵 독재, 특검 독재, 세상에 대통령이 독재하는 건 봤지만, 최고 통치자가 독재하는 건 봤지만, 저는 국회가 독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말이죠, K-폴 정치연구소를 한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정치 평론을 합니다.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국회가 독재를 한다? 국회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죠, 그렇게 독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번에 정말 이 한동훈의 뻘짓으로 인해서, 국힘의 뻘짓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의석을 민주당한테 줬고, 근데 민주당이 의석을 갖고 있어도 사실은 문재인 때는, 이낙연이 당대표를 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문재인이 독재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진 데다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이재명이 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그 두 개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입법 독재, 의회 독재라고 하는 정말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독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언론들은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지금 이 입법 독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의회 독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합법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법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법치주의라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만을 법치주의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법 지키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법치주의란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킬 때 그걸 법치주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형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상으로는 그래 150석 다 의결했어.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에 탄핵한다고 칩시다. 그럼 쟤들이 지금 150석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200석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원식이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국회의장이 결정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쟤들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상을 지켰다 하더라도 내용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갖다가 탄핵을 할 때는 한덕수에게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탄핵 사유라는 것은 중대하고 그리고 위반 정도가 클 때만 이 탄핵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가 크고 중할 때. 그러면 한덕수가 뭘 갖다가 위반했다는 겁니까? 무슨 헌법을 위반했어요? 무슨 법률을 위반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거는 따져볼 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직 판례도 없고 예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안 했다고 해서 그럼 탄핵 사유로 삼는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말이죠, 박성재 법무장관 그 탄핵 사유에 들어갔던 것이 뭔지 압니까? 법무장관이 야당 대표를 빤히 쳐다봤다. 그러니까 노려봤다. 법무장관이 야당 대표를 노려봤기 때문에 그게 탄핵 사유랍니다. 노려봤는지 안 노려봤는지도 모르겠고 쳐다봤겠죠. 이 야당 대표가 이재명인지 조국인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에 쳐다봤기로서니, 아니 노려봤기로서니 지가 무슨 김정은입니까? 지가 푸틴이야? 시진핑이야? 아니 푸틴과 시진핑조차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 김정은 정도 돼야 고무부를 갖다가 고사총으로 날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김정은급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독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언론들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한테 경고를 해야죠. 너 민주주의 망치려고 그러느냐? 너 법치주의 망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재명 경고를 때려야죠. 민주당 당연히 경고 맞아야죠.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 언론이라는 것들이, 좌파 언론은 물론이고 조중동 기성 언론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민주당 편에 서고 그 국회 우위력에 지금 굴복해가지고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들도 그렇고 헌재까지도 지금 민주당에 장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민일보의 고화승 주필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그 부인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돌아섰는데 조중동도 다 돌아서고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만 나서가지고 그렇게 윤석열을 비호하느냐,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느냐,
라고 걱정을 하더라는 거야. 하지만 고아승지필은 뭐라고 말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자로서 바른 말을 하겠다. 설사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옳은 말을 하겠다. 박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댓글로 많이 지금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4일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양국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탄핵을 거론했다가 취소했는데 이번에도 입법부를 장악한 자당이 설정한 특검 공포 데드라인을 넘겨버리자 발끈한 것이다.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했는데도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새 대안을 만들어 달라며 대례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특검법에 변화가 없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발의를 당론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취재진에게 탄핵소추안 제출 시점까지 친절하게 공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불과 2시간도 안 돼 다시 뒤집혔다. 탄핵안 국회 제출 예정 시간이 10여 분 지난 오후 5시 40분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발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체 왜 2번씩이나 한덕수 탄핵 발의를 취소한 것일까? 한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등 국정 혼란의 책임을 둘러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둔 민주당이 그렇게 국정 혼란을 생각하거나 역풍을 생각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마당이라 2심이 진행 중인데 이 형이 확정되면 그런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도 못한다. 그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항소심에서도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선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겐 한덕수 권한대행의 양국관리법 거부권 행사나 쌍특검 미공표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안중에도 없다. 오직 자신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야 자신의 재판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지금 헌재는 6인 체제로 사실 심리조차 할 수 없다. 3명의 재판관을 더 임명해야 하는데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을 의결한 뒤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때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며 한 대행을 겁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전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모든 일이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맞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소원 심판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한 권한대행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 이외에는 소추기관인 국회가 심리기관인 재판관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추천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를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술로 자신이 저지를 범죄 행각에 대한 심판이 늦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인용 시점보다 늦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에 국민이 환호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3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국힘에서는 말이죠.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소원 그런 것들을 하라고 얘기할 것이고 뭐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것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할 걸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노렸던 빨리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기 재판 전에 대통령 선거를 여는 이건 어려워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윤석열 대통령 뭐 내려오지도 않겠지만 가서 만약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런 얘기고 이 속에는 그것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또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